조금 늦었지만 긴급 속보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어제 즉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아주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12월 1일 12월 첫째 날부터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반가운 뉴스가 있어서 한번 저도 공유하고자 가져왔습니다. 공시가 15억 부부 공동명의 땐 내년 종부세 절반으로 라는 제목으로 매일경제신문에 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이 개정됐는지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해보니 고령자 장기보유 추가공제 2025년엔 세금이 242만원이나 덜 낼 수 있다라는 굵직한 내용으로 써놨네요. 자, 현행 종부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6월 1일자 현재 주택 소유자한테 부담을 하고 있고 모든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하여서 6억 초과하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 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별과세인데 종부세 같은 경우도 6억 공제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자 딱 하나만 집을 갖고 있다면 공시지가 9억까지는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각각 6억씩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면 아래 1과 2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지금처럼 공동명의 인별로 6억씩 총 12억을 공제 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보유기간이 길고 연령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하면 1주택자 기준에 따라 9억 공제를 받고 고령자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두 가지를 중복 적용하여 최대 80%까지 적용받는 것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내용이죠. 세금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께서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와 압구정 미성 2차 아파트를 사례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액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연간 2%씩 시세는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고 세액공제는 최대인 80%까지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절감이 되냐 보면 현행 기존대로라면 이촌동 한가람이 자 52만원 내던 게 특례 적용 40만원 그리고 2025년이 되면 164만원 내던 것이 106만원 즉 58만원 정도 절세가 되죠. 그런데 압구정 미성 2차 같은 경우는 자 현재대로라면 200만원 내야 될 게 특례 선택을 하면 100만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438만원 종부세를 내야 될 것을 특례 선택을 하게 되면 196만원 무려 242만원이 절감이 된다라는 내용을 보기 좋게 표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어떻게 되죠? 고령자 65세 이상으로 고령일 경우에는 최대 얼마까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파트 보유기간이 몇 년? 15년 이상이면 최대 얼마까지? 50%까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맥시멈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후에는 공시가격이 시세 90% 수준으로 껑충 뛰면서 세부담이 커지지만 종부세법 개정으로 이 부부의 세금 부담은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 부부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경우 매년 세금이 100만원대씩 줄어들다가 2025년에는 242만원까지 절감이 된다. 압구정 미성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5,700만원으로 시세보다 7억가량 저렴하다라고 기사에 언급을 하고 있네요. 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를 15년 이상 보유한 노부부도 수십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에 12만 원, 5년 후에는 58만 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의 보유세가 5년 후 42% 급등하는 점을 감안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금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 우병탁 세무팀장은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게 훨씬 유리해졌다면서도 이미 단독명의로 돼 있다면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시 뭐가 있죠? 종부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의 변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저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자, 정부는 또 고령, 장기 보유 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한 공동명의 주택은 가구원과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명시. 그래서 이를 악용한 편법 절세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간 지분을 공유해 절세를 노리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 부부가 각각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서 그 숫자로 보여드린 것처럼 고령 장기 보유 공제는 기간이 누적될수록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짧지만 오늘 살펴본 내용과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같이 좀 돌아보면 자,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부여하는 쪽으로 계속 해석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고요? 9월에 한번 올려드렸었죠. 지난 5월 공동사업자의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수를 계산하고 1호 이상이 안 되면 어떻게 했었죠?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특례 규정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 못 해주겠다라고 해석을 한 적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오면서 기재부에서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호가 안 되더라도 즉 0.55씩 보유한 경우라도 주택 양도시 의무임대 기간 등을 다 충족했다라면 그 임대주택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70% 적용을 해주는 쪽으로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와는 다르게 이 부부 공동명의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등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규정은 부부 공동명의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 종부세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법과 1주택자로 하는 방법과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6억씩 공제해주는 두 가지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내용이 정리가 됐었죠. 자, 어쨌든 12월 첫째 날부터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좋은 기사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